효공왕으로부터 요공선사라는 시호를 받을 정도로 명성이 높았던 도선대사. 그의 신비로운 예언 능력은 현재까지도 구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도선대사는 신라 말기에서 고려시대로 이어지는 신비한 인물로 그의 어린 시절부터 신비한 능력을 지닌 존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827년에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태어난 도선대사는 태종 무열왕의 서자로 알려졌고 출가하기 전까지 김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니는 강씨 혹은 최씨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고려 태조 왕건의 탄생과 반역자 신돈의 등장을 미리 예언한 바로 유명합니다. 도선의 어린 시절과 깨달음. 도선이 태어난 시기는 신라 조정이 썩을 대로 썩어 각처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호족들이 중앙정부의 세력권에서 벗어나서 국가가 극도의 혼란 상황으로 치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님의 손에 이끌려 승문에 들어선 도선은 불법을 공부하는 다른 불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불교 경전 공부에 정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도선은 화엄경에 깊이 빠질수록 학무학의 경지로는 참다운 깨우침을 얻을 수 없다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교리는 방향 제시일 뿐 깨달음은 자신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도선은 공안이란 것을 안 뒤부터 교리에 더욱 집착했으나 얻어지는 것은 자정일 뿐 깨우침은 아니었습니다. 문자는 문자일 뿐 마음이 아니다. 법장 스님이 말한 일심은 분명히 마음의 작용이다. 문자는 마음의 작용을 깨닫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선은 문자에 몰입할수록 법에 얽매여 마음을 잃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깨우침으로 충만하여 비단이 되어야 하거늘 거칠에 지나지 않은 경 공부에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심경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보리달말한 스님을 접한 도선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무릇 진리에 이르는 방법은 많다 하겠으나 요약하면 두 가지이다. 하나는 원리적 방법이요, 다른 하나는 실천적 방법이다. 도선은 간단명료한 논지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실천적 방법이란 이른바 네 가지의 실천이다. 그 밖에 많은 실천은 모두 이 네 가지 실천 중에 어느 하나에 포함된다. 첫째, 전세의 원한에 보답하는 실천이며, 둘째, 연분에 맡기는 실천이며, 셋째, 사물을 탐내지 않는 것이며, 넷째는 법대로 살아가는 실천이다. 여기서 법이란 자연 현상 도리를 말한다. 도선의 눈에 감격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의가 말끔히 가시고 갈 길이 훤히 보였습니다. 가리로다. 고행을 감롯으로 알고 교리에서 탈피하리라. 841년 15세에 출가한 그는 끝없는 수행을 통해 천라만상의 원리를 깨달았다고 여겨졌고, 이후 864년에 전라남도 광양군 옥룡사의 자리를 잡아 후학들을 양성했는데, 수백 명의 제자들이 항상 그의 강론을 듣기 위해 모였다고 전해집니다. 도선의 신비한 예언. 도선대사는 승려로서뿐만 아니라 음양풍수설, 즉 풍수지리의 대가로도 유명했습니다. 그의 행적과 지혜로움에 신라의 임금 헌강왕까지 도선대사의 명성을 듣고 직접 법문을 듣기 위해 초빙했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도선대사의 예언 중 하나는 고려 태조 왕건의 탄생을 예언한 것입니다. 도선대사는 백두산에서 옥룡사까지의 지형을 관찰하고 헌강왕에게 고려의 건국과 새로운 왕의 탄생을 예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음은 김관희가 쓴 편년통록의 내용입니다. 세조가 송악의 옛집에서 살다가 몇 년 후 다시 그 남쪽에다 새 집을 지으려 했는데 바로 연경궁의 봉원전 터이다. 당시 독리산파의 조사 도선이 당나라에 들어가 일행의 지리법을 배우고 돌아왔다. 백두산에 올랐다가 공령에 이르러 세조가 새로 지은 저택을 보더니 기장을 심어야 할 땅에다 어찌하여 삼을 심었을꼬? 하는 말을 남기고 가버렸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이 알려주자 세조가 급히 조차가 만나보고는 마치 진작부터 안 듯 친밀해졌다. 그리고 함께 공령에 올라가 산수의 맥을 조사하고 천문과 운수를 자세히 살펴보고는 이렇게 일러주었다. 이 지맥은 임방 북쪽의 백두산 수모목간으로부터 뻗어와 마두명당까지 이어져 있어. 그대는 또한 수명인이 수의 대수를 따라 집을 6육으로 지어 36구로 만들면 천지의 대수와 맞아 떨어져 내년에는 반드시 귀한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왕건이라 하시오. 그리고는 봉인한 봉투를 만들고 그 겉봉에다가 삼가 그루를 받들어 100번 절하고 미래의 사만을 통합할 임금이신 대원군자 조카께 바치나이다. 라고 썼다. 그때가 당나라 희종 건부 3년 876 4월이었다.
세조가 그의 말대로 집을 짓고서 살았는데 이달 위수광후가 임신하여 태조를 낳았다. 또한 그의 신비로운 예언 능력과 관련하여 도선비기에는 당나라에서 온 사신과 도선대사와의 담화가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855년 당나라의 사신이 당시 명성이 자자했던 도선대사와의 만남을 청했다. 사신은 풍수지리에 자신이 있었고 거만하게도 그것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던 그에게 도선은 말했다. 당신은 지식에 갇혀 깊은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풍수지리에 국한하지 말고 좀 더 넓은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해본다면 과거는 물론 먼 훗날의 이야기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도선은 거기에 덧붙여 얘기했다. 당신 나라의 황제는 약에 중독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로불사의 명약이라 일컬어지고 있지만 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4년 뒤 붕어하시게 될 겁니다. 당나라 사신은 크게 노하여 당으로 돌아갔으나 이내 그 말을 잊었는데 정확히 4년 뒤 859년 당나라 선종은 수온을 주 성분으로 한 단약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다. 이처럼 신비한 능력을 지녔던 도선대사는 그 능력을 인정받아 898년 72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효공왕으로 하여금 요공선사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그 후 현종이 대선사, 숙종이 왕사, 인종이 선각국사라는 시호를 내렸고 의종이 선각국사비를 세워 도선대사를 기리게 되었습니다. 도선대사의 저서로는 옥룡기, 도선비기, 삼각산 명당기 등이 전해지고 있으며 그의 가르침은 후세에도 계속 전해져 왔습니다. 오랫동안 전승되어져 온 그의 예언 중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비록 지금 당나라를 섬기고 외나라와 교류하고 있지만 훗날 우리의 문화와 철학이 천하를 주름잡을 것이다. 한동안 외나라는 위세를 떨칠 것이고 우리는 고난의 시기를 겪을 것이다. 그 시기를 지나면 우리는 세계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대국이 될 운명이다. 외나라는 풍수지리상으로 보아도 그 운명이 길지 않을 것이다. 신라 말의 시기를 살았던 도선대사는 그 당시 외나라라 불리던 일본의 부흥을 얘기했고 그 와중에 우리가 겪는 수모를 미리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이 대단히 높아져 있는데 그것마저 도선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진, 화산 등의 위험이 늘 존재하는 일본의 지리적 특성을 아는 듯한 내용으로 앞으로의 운명이 길지 않을 것이라 예언하고 있는 듯합니다. 현재까지도 위대한 고승들 중 한 명으로 칭송받고 있는 도선대사. 여러분은 도선대사의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의견을 남겨주시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